오늘은 사주강론 답해드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합이 좋은지 묻지 말고 어떤 사람인지 물으라에 달린 댓글이에요. 한 발 물러나 상대를 늘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이 사주를 보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을 보듯 나를 볼 때 내가 보이듯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뭐 배우자분도 그렇고 그렇게 남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어차피 내가 아는 대상이지만 좀 더 정말 객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사주하고 좀 연결해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죠. 제가 여기 사주 강의에 지금 뭐 이제 강의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으니까 자기 사주를 만세력에서 겨우 알아가지고 그걸 찾아보세요. 어떤 일주를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갑이 있다고 갑을 찾아보든지 막 이러시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조금만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발끈합니다. 내가 왜 안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뭔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존감이 막 넘치는 사람들도 자기의 단점을 알고 있죠. 단점을 알고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눈이 아닌 남의 입으로, 남의 글로 봤을 때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 세상 살기 힘들 겁니다. 특히나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시면 되게 힘드세요. 그런데 대부분 못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꽤 하신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듯 하는 얘기가 이거죠. 처음에 내 사주가 너무 나쁘다고 해서, 너무 나빠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사주 공부를 했는데 정말 절망적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자들이. 그런데, 어,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사주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점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죠. 사주를 공부하시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단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단점을 받아들이시면 가능하신데 그 단점은 내 단점뿐만 아니라 남한테 그 얘기를 해줄래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사주를 봤는데 이 개판이야. 그러면 그 사람 사주 개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개판 사주가 어떻게 순기능을 하면서 제대로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려면 그 개판인 사주를 개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개판인 상태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개판을 어떻게 네, 개판이 강아지 경연대로 만들지 그죠? 명견 순발대회를 만들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노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자극받고 있는가? 달린 댓글이 이 강의 너무 감동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보면서 근자감을 느끼죠. 제가 근거 없이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칭찬해주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혼자 밥 먹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밥 먹고 간식 먹고 하는 거 좋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사주면서 내가 돈 벌었는데 나한테 그 돈도 못 써 하면서 맛있는 거 사 드시면서 자존감 올리시고 남한테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 들어도 나만의 시간에서 나는 맛있는 거 나 혼자 사 먹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내 칭찬이라도 해줄 거야 하시면서 버티시면 됩니다. 버티시면 운이 오면 좋아지시니까 끝내는 오게 돼 있는 게 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하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정말 불운한 사주야, 정말 안 좋은 사주야 해도 그 안 좋은 그 안에서 대박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온다? 정말 뭡니까?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으로 손을 따뜻하게 하듯이 정말 작은 운을 귀하게 쓰시면서 대박을 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정말 그런 나에 대한 파악과 노력이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자기를 자꾸 응원해 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책들 중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들고, 그죠? 자꾸 칭찬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잘못된 걸 칭찬하면 안 되겠죠. 잘못된 거. 잘못된 거는 냉정하게 비판하고, 그죠? 자아 비판도 해야죠. 비판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인간은 어떻게 자구받고 어떻게 있는가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자 정민연, 병호월, 갑진일, 갑술시, 신의 대운, 신축세운이면 진술충미 사명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일이 돌아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한 해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 일은 내년 이민세운이 되면 좋아지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리. 이분은 사주 좋은 거죠. 이게 월에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강한 화기가 있으신 거니까 그냥 사주 좋은 거죠. 이가 있으면 강한 거죠, 사주가. 아주 강한 거죠. 이제 보이십니까? 엄청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 꿀릴 게 없을 거잖아요. 그죠? 세상 꿀릴 게 없죠. 왜 그런지는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다 아시겠죠. 세상 꿀릴 게 없는 사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신의 대운이 신의 대운이시고 지금 신축세운, 그죠?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신축세운이시면 질문은 진술충미 사명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이 있고 술이 있고 미가 있는데 축이 들어오니까 진술, 그러니까 그죠? 사명은 진술충미. 축술미죠, 축술미. 진술충미가 아니고 축술미죠, 축술미 사명. 예. 사명을 봐야 하고 진술충미가 다 들었다고 뭐 달라지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축술미 사명이시고 강제적으로 일이 돌아가서 강제적은 아니죠. 축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축을 쓰시는 거는, 운에서 축을 들어오거나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홀릭하시는 거죠. 나의 선택이 아니면 홀릭하기 힘든 거죠. 강제적은 아닐 거고요. 강제적이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안 하셔야죠, 강제적이면. 그리고 스트레스는 받죠. 그죠? 제가 이런 건 다 스트레스라 만드는 사명이나 토가 모이는 건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토를 강제 소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3개나 들어오는 거예요. 3개나. 그죠? 조정이 계속 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질문을, 이게 강제적으로 이건 아니죠.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뭔가 못하게 되는 상황은 계속 발생하지만, 여기 본인이 그러니까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일이 마무리되는데, 아마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A라는 일이 있는데 이거 끝내고 바로 B로 계속 넘어가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가능한데 일단 결론은 스트레스 받는가? 예, 스트레스 받고요. 그러면 다음에 인이 오니까 다음에 이민이 오잖아요. 이민이 오는 뭐 더 좋아지는가? 예, 당연히 더 좋아집니다. 여자한테 양이 들어온다는 건 좋아지는 거고, 특히 이분은 뭐가 있다? 오와 술이 있다. 그러면 오에 합하고 술에 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임도 합을 하죠. 정임합. 그죠? 합을 한다는 건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더 강해지고 플러스 알파의 인자가 생기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더 좋아지는 형태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빈대붙는 사람들인가요? 에 달린 댓글입니다. 상대방도 일지에 편관, 편제, 비겁, 식상이 있는 사람으로 만나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요? 일지 편관, 일지 편제, 일지 비겁, 일지 식상. 사실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관, 편제, 비겁, 식상 전부 다 뭐다? 그러니까 정관정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조절하지 않아도 정관정제는 나를 조절하는 인자이거든요. 근데 편관편제는 나를 조절하는 인자가 아니고 나를 더 움직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꿈꾸게 만들고, 비급 같은 경우는 소모되는 인자라고 했죠. 식상 같은 경우는 내가 움직이는 인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더 집중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예에서는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되죠. 그죠? 오히려 더 소모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나의 사주 구성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난다고 더 나아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자꾸 빈대 붙는 사람을 만나는데, 나하고 비슷한 빈대 붙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나한테 빈대 안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로 빈대 붙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사주를 사는 거죠. 항상 자기 사주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이런 거 일종의 사람이 합이란 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연월일을 가지고 다 고려해서 봐야 됩니다. 연월일을 고려해서. 그렇고요. 예, 수능 추천곡 들어보셨습니까? 그대로 생각보다 많이 안 듣던데. 얼마 전에 요즘 보면은 뭐 4년 만에 히트하는 그 군인들이 그 제일 주요했던 노래인데, 그 일반인들은 모르던 그런 노래가 뭐 막 뜨죠. 롤링인가 하는 노래가. 이 노래도 그렇게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는 노래인데, 예, 좋은 노래인데, 그리고 이게 의미도 좋고 만든 취지도 좋고 그런 노래라서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3월 10일 강론 답변에 달린 그럽니다. 와, 올해 공부 예정인데 추천곡 들어갑니다. 제가 또 지금 운적으로 좀 음해서 이렇게 하시고, 해외 이주 추천해 주실 때 지구 반대편이 아닌 호주, 뉴질랜드 쪽을 추천해 주시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마지막 부분 말씀하신 대로 언어적으로 오는 부딪힘을 줄이기 위함일까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해외가 좋다는 경우에 첫 번째 케이스는 역대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 힘든 대운에 있을 때 좋은 대운으로 가면 좋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어떠냐면 한국이 안 맞을 때. 그러면 한국이 안 맞는다면 역대운에 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한국이 안 맞을 때는 한국하고 같은 곳으로, 같은 시간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영어권이다 하면은
호주, 뉴질랜드밖에 없죠. 그죠? 이렇습니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이런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그때 이게 제 강의 내용 들으면 나오는데 한국 여행 자율화가 89년도인가 8년도인가 이때예요. 여행 자율화 된 게. 그 이전에는 해외여행 간 사례가 없어요. 파병, 파독, 아니면은 사우디에 일하고 가는 거. 그러니까 하와이나 일본에 도망가는 거 아니면 징용 가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 이후에 제가 외국 다니면서 일하면서 그다음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관찰하면서 원래 있는 사주 이론과 원래 있는 전통적인 사주 명리학 이론과 여기를 하니까 지역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깨어나는 부분이 생기더라. 제대로 사는 형태가 생기더라. 이거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론 자체는 실제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5년 정도밖에. 제가 15년 전부터 이렇구나 하고 그때부터 적용하던 이론이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컨설팅 하던 회사들도 외국 나가란 말 안 했어요. 근데 외국 나가서 이제 이 이후에 제가 외국 데리고도 나가고 나간 사람 계속 관찰하고 하면서 더 확실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교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 관찰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교민들 제가 생일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이걸 거의 정립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분명히 이론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뭐다? 그냥 험한 일 해라. 역대운이면 반대편으로 가는 게 아니고 험한 일을 해라. 이 정도만 있어. 험한 일. 험한 일은 이게 말 그대로 소음 진동에 관련된 일, 아니면 산속에 박혀서 계곡 옆에서 계곡 소리 계속 들으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면은 무슨 소잡고 이런 거, 아니면 아주 힘든 노동하는 거, 전쟁하는 거,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연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내가 연구하고 내가 학자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가 그러니까 사주를 배우는 그런 공부는 아니겠죠,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사주 강론급의 공부예요. 사주 강론급의 공부입니다. 제 사주 강론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아주 높은 급의 사주 명리학 지식도 있고요. 그 실전 경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보통 이런 글을 잘 안 올리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 이런 글도 올리고 막 하시는데, 그러니까 찾아 하시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신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냥, 제 유튜브를 영상으로만 시청하다가 감사함에 글 올려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시라서. 그런데 본인은 현업을 15년 정도 하고 있는 72세 삼법이라 합니다. 5, 6년 전부터 항시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 얼마 전에 시절 인연이 맞아 제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공부한 지 10년쯤 정도에서 선생님과 같은 간법을 깨닫게 되어 상담자에게 실관한 바 그 결과들이 정말 만족하였으며 그 공부에 대한 기쁨 또한 한량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명리에 관한 이론이나 공부는 모두 인정하고 수긍하는 사람 올시다. 현재 유튜브 상에 선생님과 같은 이론으로 강의하시는 분은 없었지요.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감사하는 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면은 전화를 드렸을 텐데 하시면서 문자로 감사 의견 올립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성함이 박청렬이라는 분이신데, 박청렬 이라는 분이신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 기쁜 게 왜 기쁘냐면, 실제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한
그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한 3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현업에서 15년 하고 계시고 그 이전에 공부를 하셨다면 사실은 저하고 비슷하게 시작하셨을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이게 사주명리학이 난무할 때였어요. 난무할 때였는데 그런데 실제로 정말 사주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제자를 더 이상 안 가르치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기 되게 힘드신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신 거고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음양오행 간지 십신의 의양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는 신강신약을 잡아서 그다음에 용신을 잡아서 이런 식이 아니고 그죠? 격국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고 실권하실 때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주명리의 그거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건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건 제 생각에는 고객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만족하지만 그만큼 이게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돈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돈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파급력이 약했거나 정말 이게 맞는지 더 확실한 게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은 다 다른 걸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해도 되는지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되고요. 주변에 박청렬이라는 함자를 가지신 분이 명리를 철학관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거 들으시면 한번 가서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죠? 훨씬 저보다 잘 보시고 그런 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주명리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이게 이상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걸 좀 바로 잡고 싶어서, 그리고 그 바로 잡는 게 나름, 그래도 저도 이게 철학관을 하고 이래서 돈을 번 건 아니지만, 돈을 벌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기업을 컨설팅하거나 할 때 분명히 이게 바탕이 돼서 왔고,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도 아주 제대로 봐주시겠죠. 그죠? 제대로 봐주시겠죠. 정말 이런 걸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함자가 보이시면 괜찮다고 봅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제가 제가 아는 분들 하니까 바쁘다고 싫대요. 다른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방법, 헤어지는 방법에 달린 댓글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안 하던 짓을 시도하는 중이라 강의 내용이 더 와닿네요. 예, 한번 뭔가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빈대붙는 사람들인가요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관정제에 달리는 정이 이것은 괜히 이런 게 정관정제에 달리 정이 붙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주변에 일지편인인 여자들은 남편이 잘해줄 것 같아서 결혼했다고 하던데 그분들은 평소에는 희생해서 기다리고 돈도 쓰고 의심하다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을 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슬기로운 이별 생활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람을 잘 못 만나는 사람 예시로 음양 종격을 말씀하셨는데 종격의 조건은 모든 인자가 음이나 양이어야 한다는 건가요? 다음인데 하나만 양인 건 종격이 안 되나요? 근데 사람을 잘 만나는 사주는 쏠린 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이 남자가 양으로 쏠릴 때 여자가 음으로 쏠릴 때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더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양을 말씀드릴 때 제가 양팔통
음팔통. 이게 팔통이라는 개념은, 팔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행동성이에요, 행동성. 행동성이니까, 오행 중 음양을 따지는 거예요. 오행 중 음양을. 그거 외에 대부분의 종격이나, 그 다음에 조후, 온난, 이런 걸 따지는 거는 말 그대로 계절을 따지, 계절을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계절을 따지는 거예요. 계절을 따지는 거고요. 여기서 음양종격이다, 이것도 계절적으로 보면 음양종격이 뭐 수하고 금하고로만 이루어져 있다.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하고 화로만 이루어져 있다. 토로만 이루어져 있다. 아니면 토는 여기 속하니까 토는 그냥 빼고 이 두 개의 대세적인 것만 보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나는 사주는 쏠린 사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자체가 이 두 개가 균형이 있으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이쪽으로 쏠리고 남자분은 이쪽으로 쏠리고, 하지만 남자도 수는 있는 게 낫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여기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저는 하는데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십니다. 왜 못하시냐면 운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남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대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만나기 쉽겠죠. 그 사람만 만나면 되니까. 근데 아주 많을 거잖아요, 상대가. 그죠?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험이 있어요, 경험. 이게 같이 있어야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주라도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사주인데 아주 많이 만나본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만나고 못 만나고, 지금 내가 옆에 누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그걸 아주 중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주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안 중요하냐면은 그 사주가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뭐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필요 없는 사주다. 그럼 필요 없이 살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필요해. 사주도 너무 필요해.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갈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사주와 맞추려는 노력을 하시면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에 그러니까 사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러시아 뭐 모스크바 빼고는 러시아에 웬만한 데 가면은 남녀 비율이 거의 뭐 좀 괜찮다 싶으면 4대 6, 평균적으로는 3대 7, 좀 시골 동네로 가면은 뭐 2대 8까지 된대요. 그러면 거기는 남자 한 명만 있어도 엄청나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그 공업 도시를 가면 남녀 성비가 3대 7, 뭐 2대 8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신문에 났던 얘기인데, 이 지역에서는 애인 3명까지는 허용해준다. 결혼해도 애인 2까지는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정해서 한대요. 이런 거죠. 그런 동네 가면은 아무리 없는 사람도 만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분명히 이건 성비, 그죠? 남녀의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반대인 것도 있죠, 정반인데. 여자는 없고 남자가 아주 많은 데는 그 또 반대로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주팔자 자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옆에 지금 누가 있고 누가 없고를 가지고, 나의 기준이 맞네 틀리네 할 필요가 없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필요 없는 사주, 여잔데 남자가 필요 없는 사주는 옆에 남자가 아무리 많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필요한 사주인데 여자가 없으면 평생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갈구만 하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론 단계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 명리학 지식과 현실을 자꾸 빗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있어야 된다? 사주 강의에서 배운 사주를 제대로 보는 눈으로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고 제대로 되지 않음을 판단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성이 보입니다. 어떻게 행동할지가 보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죠? 내가 남자가 필요 없는 사주, 여자가 필요 없는 사주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다? 뭔가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어떡한다? 그냥 필요 없으니까 헤어져 버리는 이런 형태. 그러면 이혼의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남자가 아주 필요한 사주, 여자가 아주 필요한 사주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래에 뭘 할지, 여자만 생기고 남자만 생기면 결혼하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사주 자체를 알면 그 사람 자체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욕구, 욕망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걸 읽기까지는 사실은 뭐가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경험을 대부분의 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남자 없는 사주인데 남자가 있네? 여자 없는 사주인데 여자가 있네? 그러면 이게 틀렸나 보다 해가지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론이 더 중요하고, 이론대로 계속 지켜나갔을 때 아주 많은,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 이론대로 가더라. 그게 사주명리학 이론이고, 그래서 4,000년을 이어져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일생활에서 제가 남자 주인공 공유 얘기만 했더니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은 김고은 씨, 그 외에 유인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둘 다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예. 요즘 유인나 씨도 드라마 많이 했죠. 좀 드라마를 좀 잘 만나면 정말 대박 칠 배우인데 아깝습니다. 그렇고요. 무관사주의 삶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도 댓글이 달린다, 그죠? 일지시주에 편관이 있는 갑신일주 지인이 있습니다. 분명 행동만 보면 과한 오지랖, 의리, 친절, 배려, 누가 봐도 관적인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요점을 빗나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무관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면 분명 위로를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로를 받고 가거나 오히려 화를 돋구거나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지인은 무비겁, 무인성, 연주와 월주가 모두 토인사주입니다. 이래서 이런 거죠. 그죠? 이래서 이런 거죠. 무비겁, 무인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딱 보면은 위로를 하러 갔다가 받고 온다. 아니면은 분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겠죠. 분란을 일으킨다. 원래 그러니까 이게 평관들, 그죠? 평관성을 있으면서 관성을 강하게 쓰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위로를 못하는 분들이죠.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도 뭘 할 것이다? 관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빤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분란을 일으키겠죠. 위로는 뭐가 있어야 한다? 비겁이 있어야 한다. 비겁.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데, 위로라는 게 위로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위로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아주, 그러니까 뭐, 심각한 슬픔에 빠졌거나, 충격에 빠졌거나, 이럴 때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나보다 아주 급이 높은 사람, 뭐, 대통령이 와서 위로해줬다. 위로가 될까요? 이게? 그죠? 위로라는 건 뭐냐면 동급에 사는 거, 동급. 같은 처지. 그러니까 위로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친구예요, 친구. 비거. 그죠? 동급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평관들이 위로로 가면 처음에 위로하다가, 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이제 울음 그쳐. 하다가 계속 울면, 왜 계속 울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 위로가 위로 같지 않아? 이럴 거 아니에요. 분란 일으키겠죠. 그죠? 거기다가 무인성이라면 참을성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분란 일으키겠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조화가 중요하다는 건 어떤 내가 중점적으로 쓰는 인자는 있지만 어느 정도 조화는 돼야지 사회생활이 평안하다는 거죠. 이분은 없는 게 두 가지나 있으니까 당연히 정상입니다, 이게. 이분 사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방법, 헤어지는 방법에 달린 댓글인데 질문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이분이 뭐 목음, 금음, 수음 이렇게 하셨는데 뭐 목음이면 어릴 것이고 또 어릴 것이고 금음은 신일 것이고 수음은 개일 것이고 예. 그리고 토음이라 했으니까 미나 축일 것이고 예, 금음이니까 유일 것이고 또 토음이니까 미나 축일 것이고 금임이면 유일 것이고 일단 뭐 이러네요. 음팔통이네 이거죠. 음팔이 있는데 이렇게 모두 음기인 여자의 경우 남자를 만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직업을 양기 쪽으로 갖게 되면 좀 나아질까요? 직업 양기 직업 예, 양기 직업 봅시다. 참고로 체육은 좋아하며 체육학을 전공하려 하는데 움직이기 많은 직업을 갖게 되면 남자뿐 아니라 삶에도 될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운동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려면 보셔야 될 게 이게 토죠. 왜 토입니까? 미가 되면은 이게 운동을 잘 못하겠죠. 그렇죠? 미가 되면 운동을 잘 못하겠죠. 그렇죠? 물론 아주 많이 하면 디테일하게 하면 나중에 잘해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하기가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정밀도는 있으니까 할 만은 하지만 그렇고요. 격투력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을 두 개가 이분은 을 두 개로 사시는 분이죠. 을 두 개가 있으니까 운동하는 게 괜찮고 이분은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면 유를 써요. 유를. 이 정밀이죠. 정밀. 그죠? 만약에 미라면 이게 현침이 될 수도 있어요. 현침. 그러면 사격, 양궁, 그죠? 이런 거. 이런 운동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서 사주강론 답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달리면 답해 드리겠습니다.